저는 이제 평택에서 홍농경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자, 농약, 비료 수입 생산도 하고 또 이제 농협에 이제 전국 농협의 제 제품이 이제 중앙에 개통이 돼 있어갖고 전국 농협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지난해 이제 우리 강정독 사장님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인연을 맺어갖고 이렇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는 이제 합천은 이제 마늘 양파가 많다고 그러니까 마늘이나 양파나 재배 과정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두 가지를 그냥 같이 참고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이제 재배된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3, 40년씩 농사 지셨으니까 그동안 노하우 많이 갖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제 토양의 문제점, 변하는 기후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지에서 제값받는 이제 양파를 생산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말이 쉽지만은 이 소비지에서 제값받는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품질 또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되고요. 양파 농사의 정답은 이제 적정 시기, 파종 시기, 재식거리, 미숙대비 이 엽수 확보를 해줘야만이 다수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수 관리 이거가 정답입니다. 요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장님들 노력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미숙대비 문제, 엽수 확보, 배수 관리 금년에 비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 이 배수 관리가 안 돼 버리면은 닥쳐둔 게 지붕 쳐다보는 겁니다. 이 마늘밭, 양파밭, 특히 여기 창녕 합천 쪽은 이제 논에다가 하니까 골은 잘 타는데 물 나가는 데가 없어.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된다. 여기 2018년도입니다. 다시는 양파 농사 안 지려고 했건만 어쩌오 하던 짓 또 해야지 별 수 있어. 우리 농사꾼들 이제 심정입니다. 2018년도 양파가 굉장히 쌌잖아요. 19년도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평당 생산량은 많아도 뭐 키로당 450원, 500원 받아갖고는 평당 40kg 이상 생산하지 않으면은 한망 캐시면은 그냥 또이또이입니다. 양파 생산비가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들어가요, 평당. 근데 이 한망도 못 캐시는 분들은 양파 농사 안 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단위 면적당 이제 생산량을 올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평당 40kg, 50kg 생산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양파 농사는 40kg, 50kg 생산이 가능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요?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미숙대비, 두둑, 재식거리, 파종. 여기서 제일 문제가 걸리는 거죠. 여기서 제일 문제가 미숙대비, 두둑, 배수관리 이런 것들, 엽수확보, 배수관리 이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돌이켜보면은 이 관리를 못해준 책임이 누구예요? 우리 사장님들. 물론 사장님들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뭐 40kg, 50kg 캐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다. 그럼 이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땅을 살려야 되겠죠. 파종 시기 잘 맞추셔야겠죠. 특히 양파 파종 시기 잘못 맞춰버리면은 추대되고 분구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재식거리. 여기는 지금 그 몇 줄짜리 심나요? 8줄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엽수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양파는 켤 때 되면은 엽수가 13매 이상 돼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엽수가. 그래야 대구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거는 배수 관리다.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가는 이제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꽁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꽁 잡는 매가 돼야 되겠죠.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수량 싸움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때만 되면은 심는 양파 농사가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타석할 수 없다. 그래서 양파는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많이 요구하죠.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미숙퇴비를 넣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농사 지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망설이죠. 그래서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농사 지을 때 되면은 투자하는데 이 투자비가 이게 이제 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육 시기별 날씨를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숙대비, 제식거리, 엽수확보, 가뭄, 습해 이걸 받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 올 겨울에 이렇게 누가 출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양파 심어놓고 뿌리 확보 못하신 분들은 지금 마늘 양파밭에 가면은 지금 동해 피해를 받아갖고 이제 물름병 나왔다고 지금 발석들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 창녕 갔다 왔습니다. 창녕에도 마늘에 지금 습해 피해를 많이 받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고흥 갔다 왔거든요. 고흥은 조생양파 피해가 지금 20, 30% 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올해 양파 수확 시기에 양파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면은 어떻게 돼요? 많이 이제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잘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농사를 잘 지으면 됩니다. 양파 재배 이제 기준이 양파 마늘 똑같습니다. 이게 재배 환경에 대한 이제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양파 마늘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히 물 줘야 상품성 있는 양파를 생산할 수 있죠. 합천은 천혜적인 조건이에요. 여기 논양파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안에는 날만 2, 3일 가물었다면 뻔찔렀게 물 줘야 되지만은 여긴 물 논밭에 스프링클러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건이 좋아요. 배수 관리만 잘하면 농사가 그냥 저절로 되는데. 그러니까 노동력이 거기보다 훨씬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여기가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생각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앞으로는. 그래서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된다. 정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합장님, 지원장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돼야 된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양파가 단순한 농사가 아닙니다. 이제 양파 산업이에요, 산업.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체계적인 조직과 교섭력을 강화시켜갖고 전문성, 시스템화, 물류 현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이루어지려면 생존 전략이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산자만이 개방화된 시장에 이제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천의 양파가 무안의 양파보다 더 좋다고 하는 브랜드 파워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양파를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많아야 되고 고품질해야 되고 합천 양파는 내년 4월 달까지도 썩지를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비작물을 해갖고서 했던 분들이 무안이나 이쪽에는 양파 저장이 내년 4월 달까지 안 갑니다. 6월 달에 캐서 12월 말에 다 팔고 경기도 충남에서 사다가 다시 저장해갖고 파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왜 양파 저장력이 떨어질까요? 이게 질소가다, 미숙대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양파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이제 평당 40kg 생산하면 키로당 500원만 받아도 돈이 됩니다. 그럼 평당 2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생산비가 7,500원 들어가요. 그럼 추가 생산비 1,000원만 더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11,500원의 순소득이 남는다. 근데 이렇게 농사 지면은 양파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됩니다. 여기 2만 원 가도 이거 되겠어요, 이거? 양파가 없는데?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이제 생산량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 소비자 입장이라면 소비자의 측면에서 농사를 지셔야 돼요. 내 눈높이에 농사 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옷을 잘 입고 모양이 쌍둥이처럼 전체 농가가 통일된 양파를 생산하지 않으면은 소비자 시장에서 이제 저기를 못 받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명의 농가면 100명의 농가가 똑같은 양파가 나와야 돼요. 첫째, 품종 단위라서부터 시켜버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장력 좋은 양파를 갖고서 이걸 해야죠. 그래서 양파도 이제 우리가 아스게, 터보게 이렇게 또 많이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각자 농사 짓는 사람들이
100명이 농사진 게 제각각 농사를 져갖고 농협에 갖다 주고 팔아달라고 그러면은 소비시장에서 가는 사람마다 물건이 틀리니까 경매시장에서 제 가격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천농협에서 올라간 양파는 누구 양파를 갖고 오더라도 다 똑같더라. 그래서 경매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이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울진 앞바다에 제가 갔다가 사진 찍은데 이 소나무를 보고 농사 지시면 됩니다. 이 소나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부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러든다. 밤 이슬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아주머니 왜 이 얘기를 써놨을까요? 미숙탭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걸음 없으면 그냥 농사 지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소나무는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뿌리를 바위돌에다 대고 바위돌에 있는 미네랄을 먹고 큽니다. 그래서 걸음이 미숙탭이가 많아버리면 뿌리 내림이 없죠.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말이에요. 살라고 발버둥 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2018년 5월 24일 무안군 양파 포장입니다. 내 인생 내 팔자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줄 몰랐다. 열흘만 더 살았더라면. 5월 17일 날 무안에 비가 그때 한 100mm 가까이 왔어요. 18년도에. 그리고 비 오고 나서 30도 이상 가버렸어요. 그래서 3, 4일 만에 이렇게 훅 가버린 거예요. 이 양파 4줄 심었지 않습니까? 기계 양파여갖고 이 작황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40kg, 45kg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한 방에 다 간 거예요. 간 이유는 미숙탭이, 질소가다, 추비, 고온, 골다공증 다 걸렸죠. 무안은 최대 생산지죠. 생산비, 생산량, 가격, 비료 두 포만 줄였더라도 이렇게는 안 갔다. 그래서 이게 이 다음에 이런 원인이 뭐냐? 이 미숙탭입니다, 이거. 양파 심을 때 돌아다녀 보면은 그 주위에 냄새 때문에 못 다녀요. 이 똥이라고 그러는 거는 건드리지 않으면 2년이고 3년이고 냄새 안 납니다. 건드려야지 냄새네. 이게 이제 발효가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이 미발효된 퇴비 속에는 개분에는 18, 32, 16 질소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아요. 돈분도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낸 18kg 3톤을 내버리면은 질소질 비료가 54kg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제가 마늘 양파 전용 복비도 쓰죠. 그러면 한 70kg 이상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양파가 어떻게 돼? 질소가 과다되니까 웃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퇴비가 들어가서 토양에서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서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퇴비를 많이 낼 때는 저희 그 땅 살리기 유기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비료 장사한다 그랬죠? 약장사. 이게 이제 균체비료입니다. 균체비료. 여기에는 효모균이 접종되어 있습니다.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거를 넣으면은 토양이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말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 이런 밭은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갖고 작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 미발효된 퇴비까지 4개월 내지 6개월 가요. 그리고 우리가 미숙 퇴비를 갖다 많이 넣고 그러면 이제 토양에 염류장애도 있고 불용성 인산, 가용성 인산 이거를 이제 바꿔주고요. 비료, 수분, 용타를 억제시켜주고 가뭄도 억제시켜주고 뿌리 발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비를 우리가 갖다가 논밭에다 내잖아요. 이게 이제 한 차에 갖다 200평 뿌린다고 그러면 400평에다가 뿌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 비료를 50평에 하나씩 더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모균이 접종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왜 나타나는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하는 연작 피해는 크게 이제 병균, 병해, 토양의 산성화, 이 미량 요소 결핍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리고 토양 미생물에 인한 문제인데, 모든 식물은 이제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염류를 갖다 분해시켜 주는데, 우리가 평당 500원만 투자하면은
땅도 살리고 작물의 연작장애도 해결해주고 또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식물과 곰팡이는 공정거래를 4억 5천만 년까지 아름다운 공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뭔 얘기인지 이해 안 되시죠? 식물과 미생물이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곰팡이가. 그래서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질소인을 제공해주고 서로 이익을 얻는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산에 있는 나무, 길가에 있는 풀 이런 것들이 이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콩과 식물, 콩에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 중엔 78%가 질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콩밭에다가 거름 하나 던져도 30~40%는 먹어요. 그 이유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뿌리옥 박테리아 기능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양파나 변화 모든 작물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늘에도.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콩과 식물 뿌리에는 곰팡이에서 나온 실 모양의 균사가 얽혀 있죠. 요거 보이시나요? 이 땅 살리기를 넣고 좋은 퇴비를 넣으면 이 균사가 여기 곰팡이가 쳐갖고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이게 실처럼 나간다 해서 균사거든요. 균사는 식물 뿌리의 세포와 결합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식물은 곰팡이에게 에너지원 탄수화물을 제공하면은 곰팡이는 그 대가로 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갖고 토양에 들어있는 질소와 인을 갖다가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퇴비 쓰라는 거예요. 제가 미발효된 퇴비 쓰지 말고 우리 땅 살리기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퇴비도 좋은 퇴비 쓰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콩과 식물의 곰팡이가 서로 이익을 보는 상리공생하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두 개의 미생물이 서로 이득을 취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국, 프랑스 연구자들이 식물에 더 많은 질소와 인을 제공하는 곰팡이일수록 식물로부터 더 많은 탄수화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받는 미생물은 더 많은 비료를 마늘이나 양파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좋은 퇴비를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미숙 퇴비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따가 그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된다. 실험실에서 한쪽에는 곰팡이에게 탄수화물을 덜 주게 한 식물의 뿌리가 오고 다른 쪽에는 정상적인 식물을 뿌리 줬더니 많이 준 데서 더 많이 그런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그거 하는 게 이제 토양의 땅 살리기 유기질하고 제가 종자 처리제 엑스칼리버라는 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겁니다, 요거. 엑스칼리버 골드. 요게 30g짜리거든요. 요게 벼씨는 2000평, 40kg. 양파는 이거 하나가 지금 3000평 심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권미생물이라는 겁니다. 뿌리에서 붙어서 산다고 그래갖고 근권미생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버무려서 파종하면은 뿌리에 정착해서 뿌리를 보호해주고 또 미생물 분비물은 항생물질로 바뀌고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해서 생육을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 방어 능력을 갖고 자생력을 키워주고 가뭄을 해결해요.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지상부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가뭄을 해결해주고요. 그래서 나쁜 미생물은 이제 우리 몸에 피돌듯이 돌다가 여기서 나타나면 이꽃병, 여기서 하면 뿌리 역병, 시들병. 요즘에 이제 마늘, 양파에 동해 피해 받으니까 토양 속에는 좋은 균하고 나쁜 균하고 군락을 이루고 사는데 나쁜 균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물음병, 역병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균을 우리 밭에 얼마만큼 살게끔 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기술 갖고 비료 갖고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술은 20~30%밖에 안 됩니다. 토양을 가꾸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 토양은 이제 양파, 마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이제. 토양의 호달 구조라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은 질퍽거리고 마르고 나면은 이렇게 공기층이 없어지죠, 공기층이. 그러면은 뿌리 발달이 안 되죠. 그리고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이 공기층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돼요. 마늘, 양파 캐시면은 8개 심으면은 양쪽 가장자리가 굵을까요? 가운데가 굵을까요?
어디가 굵어요? 가장자리가 굵죠. 이게 산소 공급이 잘 돼서 그런 겁니다. 뿌리에. 배수도 잘 되고. 그래서 양파는 8줄보다는 4줄이 더 좋고, 또 그것도 어려우면 6줄. 근데 이제 뭐 12줄씩, 13줄씩 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는 4줄로 심어야 가장 좋습니다. 기계 이양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땅 살리기, 이런 것들 좋은 퇴비를 넣어버리면은 이 곰팡이가 균처럼 이렇게 뻗어나가 버립니다, 이게. 그럼 이 곰팡이가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질퍽거리던 땅도 부실부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공국이 생겨버리니까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까? 양파 자라지 말라 그래도 잘 자라죠. 그래서 이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마늘, 양파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장 좋다. 근심역변이라고 그러죠. 뿌리가 깊으면은 잎도 좋다. 잎하고 줄기가 나쁘면은 이제 뿌리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됩니다. 식물의 뿌리는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식물의 뿌리는 물과 토양 속의 양분을 흡수해주는 이런 이동의 장치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잎에서 만든 양분을 갖다가 저장하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은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양파, 마늘, 뿌리가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옥수수, 이게 엑스칼리버 골드를 분이철해서 심은 겁니다, 이게. 요게 30g인데, 여기 옥수수 10kg, 벼시 40kg, 이게 버무려서 심은 거거든요. 이거를 버무려서 심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가 굵죠? 잔뿌리 발생 많이 됐죠? 이렇게 되면 바람에 넘어갈까요? 훨씬 덜 넘어가겠죠?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면 가뭄에 견딘심 강하죠. 또 잔뿌리 발생이 많으니까 습해도 견딘심 강하죠. 또 아까 같이 토양에 뿌리가 공국이 생겨버리니까 비가 오더라도 배수가 잘 되고요. 옥수수는 자기 키보다 이렇게 더 큽니다, 뿌리가. 이렇게 깊이 자랍니다. 요건 이제 가뭄 방지제입니다. 이제 논에는 이제 그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요게 토양에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가물을 때는 400배, 500배 불어나 버립니다. 밭에, 삐알밭 같은데, 관수가 안 된데, 이거 넣어주면은 엄청나게 효과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가뭄만 연장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입자가 땅콩을 같이 부풀어지니까 뿌리에 산소 공급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인삼밭에, 우리 경기도권에는 제가 2004년도부터 얘기도 안 쓰더니 요즘에 하우스에 많이 갖다 씁니다. 하우스에 스프링클러 다 있고 점적관수 다 있는데 왜 쓰느냐? 겨울에 물을 안 주니까 곰팡이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가고 있고요. 토양의 문제점인지 원인은 연작재배, 화학비료, 미숙퇴비고요. 결과는 염류집적일로 유기물의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pH가 안 맞고요. 미생물이 활동을 못 해주고요. 통기성 배수불량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좋은 퇴비, 좋은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수량에 문제가 없다.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예? 괜찮으세요? 이 미숙퇴비는 첫째 이제 악취가 나죠, 악취가. 미숙퇴비는 이제 토양 내에서 발효하면서 화학 반응을 해서 토양에 들어있는 산소를 고가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미숙퇴비 자체에 병원성 세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병원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병원성 세균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뭐가 많이 생기느냐? 양파, 마늘에 무름병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동에 피해받은 데, 냉에 피해받은 데, 마늘, 종자 선택을 잘못해서 상처만 나면은 이 미숙퇴비에 있던 이 세균이 붙어갖고 무름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무름병이 토양 속에서 일어나는 마늘 같은 경우는 약을 기존 약보다 흠뻑 맞게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되죠. 또 요게 또 뭐가 있냐? 미숙퇴비는 냄새는 이제 해충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밭에 고자리팔이 생겼다, 마늘에 고자리팔이, 양파에 고자리팔이 생겼다. 내가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인 거. 미숙퇴비만 내지 않았어도 안 생기죠.
그러니까 토양 속에 이게 있으니까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곰팡이가 나야죠, 이거. 이게 이제 흑색 균핵병 아닙니까? 또 신비단분이병 생겨버리고, 이런 것들이 미숙된 퇴비,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양파 농사 끝난 겁니다, 이거. 약을 줘갖고 이거 찾기 쉽겠어요? 그래서 종자 처리할 때 묘상에다가 종자 스무깡에다가 이거 처리하고 버무리고 묘상 침재면은 이 균이 양파가 살아가 있는 동안, 마늘이 살아있는 동안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뿌리에서 이게 같이 살아가죠. 그래서 병원균 세포벽을 녹이고 못 자라게 하고 성장물질이 나와서 양파, 마늘은 이제 구비대를 촉진시켜주는 거죠. 완숙 퇴비를 쓰게 되면 이제 토양이 좋아지고요. 잘 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고 나쁜 병원균을 갖다 못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사멸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잘 발효된 퇴비는 양분의 킬레트 결합을 해서 양분의 보유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보습력이 첫째 좋아지죠. 가뭄을 덜 탑니다. 그리고 토양이 아까 같이 공국이 생겨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다. 그러니까 CMB가 이제 20대 1 정도가 가장 좋다. 그래서 벼의 볏짚 같은 거를 환원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다. 그래서 양파 농사 이제 잘 된 거, 안 된 거, 이거 봐서 녹균병이에요. 여기 5월 3일이거든요. 이 밭에는 이제 녹균병, 입금 마른병이 이렇게 가고 있고, 좋은 거름 쓰고 좋은 거인 것들은 이렇게 생생합니다. 캘 때까지 생생하죠. 그래서 이 퇴비가 이제 중요성과 토양 미생물인데요. 이 좋은 퇴비를 쓰면은 이제 좋은데, 미숙 퇴비는 토양 병원균이 많을 경우는 유해균을 증식시켜서 이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작장애와 관계 있는 토양 전염 병원균인 사상균, 나쁜 균이 증가하고 방성균과 유익균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작장애도 나고 토양병도 나고 이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안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미생물이 잘 활성화할 수 있는 땅살리기나 우리 사장님들이 잘 발효된 퇴비나 공생된 미생물을 갖다 넣어주게 되면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이런 거를 잘 해야 된다. 이제 탄질비가 20대일 때 이제 가장 좋은데, 이제 이게 못 맞춰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토양에서 나타나는 근류병, 뿌리에서 나타나는 병이죠. 청고병. 이유를 보면은 토양의 탄소가 줄어들어서 이게 낮아졌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물의 뿌리 썩은 병을 일으키고 부러지게 하고요. 상처받은 곳에서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사생균이 찾아오면 잠시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양 속에 이거를 우리가 약일로 갖고 처방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좋은 퇴비 써야 된다. 그래서 역병, 근류, 청고, 신비단분이병, 선충 이것들이 CMB가 낮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유기물 함량 좋은 퇴비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양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은 식물의 요리사 역할도 하고 식물 뿌리의 의사 역할도 하고 토양 중에 토목기사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게 떼알 조직. 우리가 보지 않아도 토양을 갖다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엎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늘, 양파, 뭐 인삼 또 하시는 분들, 고구마, 연작장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땅을 들러 엎습니다. 이게 포크레인을 파엎어요. 그래서 연작장애를 막아준다 그랬는데 미생물이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다. 비료 성분 치환 용량이라는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가고 땅 살리기라든가 잘 발효된 퇴비를 쓰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 잘 발효된 퇴비만 써도 석회를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이 토양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밭이 토양이 pH가 5.5다. 그러면 소석회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사장님, 소석회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pH가 높으면은. pH가 높으면 소석회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pH가 6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요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양 검사를 해서 많으면 주지 않고 모자라는 것만 보충시켜주면 돼요. 무조건 많이 넣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토양 검사는 기술센터 가면 7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고 처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숙태비 유기물이 미치는 영향인데 미숙태비를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이 환원 상태로 됩니다. 그리고 발효가 되면서 토양에서 산소를 갖다 고갈시켜 버려요. 그래서 철과 망간, 용해, 특히 이쪽 토양의 논에서 이것들이 많이 녹아 나오거든요. 이게 식물에 독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이 산도가 안 맞고 미숙태비가 들어가면은 뿌리 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가 낮아지죠. 아질산가스가 발생해서 인산이 고정이 돼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하고 뿌리를 부패시키고 지상부가 약해지고 이 역병, 무름병이 오는 이유가 이 미숙태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면 농가들이 제가 비료 파는 거 모양 마치 오해하시는데 없으면 넣지 말아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가축 퇴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등급. 그런 것들이 발효된 퇴비예요. 퇴비는 냄새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퇴비를 갖다가 뿌릴 때는 계속 뿌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안 차. 우리가 퇴비를 내는 건 소똥을 갖다 놓고 트랙터 바꾸가 밀릴 정도가 돼야 아, 내 퇴비 냈구나 이 생각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쪽이 훨씬 더 낫더라. 그래서 미발효된 퇴비 쓰시지 마시고 꼭 발효된 걸 쓰셔라. 미숙퇴비 문제점이 이겁니다. 무름병 생기죠. 고자리팔이 생기죠. 이렇게 피해 나타나죠. 무름병 피해 나죠. 이게 땅속에서 지제부 이하에서 생겨버리니까 사람들 이거 약 주다가 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잘못? 우리 예? 예.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다 시비를 해버리면은 토양의 염류 농도가 증가되고 양수분 흡수 장애를 일으켜주고 인산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분 부족 현상도 나고 생육 장애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염류집적의 원인은 이제 작물 연작과 과잉 시비, 다량의 가축분, 개분, 돈분, 표면 관수에 따른 이제 표면 이제 강우 차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진흥청 기술원에서 박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기술원에 쫓아다니며 진흥청에 쫓아다니며 토양학 박사들한테 배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농법입니다.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는 건데 단 한 번 종자 처리로서 수확기 때까지 가고 농약하고 섞어도 죽지 않는 푸른 곰팡이, 잎꽃병, 시드름병, 기넥병, 밝은 발화 촉진까지 되는 겁니다. 이 농작물의 유해미생물인데 이 병원성 곰팡이, 역병, 신가로, 녹균 있고 뿌리성병 이런 것들이 곰팡이균입니다. 다 90%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발생되는 거고요. 세균 아까 얘기했죠. 이 병원성 세균은 작물 조직에 침입하여 무름병, 시드름병을 유발시키는 유해 세균. 이것들이 미발효된 퇴비라든가 종자가 안 좋다든가 냉해 동요받았을 때 토양 속에서 빨리 감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엑스칼리버는 페니실린, 마이오신 만들어내는 항생물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농약하고 섞어도 죽지 않고요. 콩에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숙주 공생균입니다. 이게. 그래서 뿌리에서 이제 공생해 갖고 성장 촉진 분비물을 해서 밝은 생장 촉진을 시키고요. 가뭄의 추위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해 그거 처리했던 양파, 마늘이 동해 피해를 훨씬 덜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병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균사체 용해수를 분비해갖고 세포벽을 녹이고 생장옥제 물질을 분비해서 병균 생장옥제 시켜주고요. 활성물질이 나와갖고 작물은 잘 자라게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관주, 포기관주해주면 잎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이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늘, 양파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행제도 아닌데 이제 여행제처럼 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작물에 관계없이 다 쓸 수가 있다. 이거를 쓰고 이틀만 지나도 뿌리 조직 속에서 이 균이 보입니다. 이 트리코더마균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요.
옥수수에다가 1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했는데 이렇게 잔뿌리도 많고 대도 굵고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요. 이렇게 가뭄에 특히 견디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여기 가물으면 가물수록 양파, 마늘에는 여기 논 많으니까 더 좋겠죠, 효과가. 뿌리가 튼튼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 생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퇴비 낼 때 이 퇴비를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 퇴비 속에 이 금꽃미생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균이 토양에 들어가서 이발해된 퇴비도 분해시켜주고, 아까 얘기하셨죠? 토양 속에서 질소를 고정시켜갖고 양파, 마늘을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주니까 괜찮죠. 양파, 마늘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해 9월달 아니면 10월달에 11월 초까지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캐는 거는 그 이듬해 6월달에 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퇴비라든가 화학비료는 지속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양파, 마늘은 3월 말 이전에 이제 추비를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가 과다돼 버리면은 마늘, 양파에 이제 벌마늘이 생겨버리고 분구가 생겨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3월 말 안에 이제 마늘, 양파는 이제 추비를 끝내주시고요. 그럼 이 비료가 이제 어느 때 발현이 잘 되느냐? 우리가 4월달, 5월달 되면은 이제 3월 말까지 비료가 줬으니까 이제 4월 말, 5월 초에 되면은 이제 양분이 고갈이 되죠. 그러면서 양분이 쑥쑥 떨어지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니까 뿌리가 튼튼하고 대가 쌩쌩합니다. 캘 때까지. 그래서 비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들이 여행제를 가끔 주려는 이유가 비절을 막아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육 중에 양파, 마늘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아까 밑거름은 땅 살리기 들어가고 종자는 이거 처리하고 요거 갖고 FF백하고 하나로 뚝 있습니다. 요걸 갖고서 이제 앞으로 농약 줄 때 등록된 약재에다가 줄 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질소 흐름을 조정해 갖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잘 바꿔주는 겁니다. 그 양파도 마찬가지 이제 이 시기에 지금서부터 월동 후에 이 하나로 뚝은 뭐냐면은 미량요소인데 요게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겁니다. 특히 무름병, 탄저병, 바이러스 이런 쪽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된 약재 줄 때 이 두 가지를 10일 간격으로 주시면은 마늘, 양파 캘 때까지 잎이 튼튼하고 뿌리도 튼튼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마늘, 양파가 배란간에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종자를 이렇게 버무리는 겁니다. 양파는. 이거 하나 갖고 스무깡에다가 버무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버무려서 심으시고 또 이렇게 위에다가 물을 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기계 정식들 하시나요? 네. 기계 정식 하면은 이 셀이, 포트 셀 형성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셀 형성이 여기 잘 됩니까? 60일 육매예요? 50일 육매예요? 60일? 심을 때 뿌리 잘 형성 잘 되죠?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기술이 좋으신 거고 뿌리 형성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파종할 때 물 200리터를 해갖고서 이렇게 물에다 물을 줘도 돼요. 그래서 이 묘상에다가 3번 정도 물을 주셔요. 3번 정도. 근데 이 양파가 우리가 쓰고 있는 상토가 문제가 뭐냐면은 25일만 돼버리면 양분이 고갈됩니다. 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가 여기다가 2차 25일경에 엑스칼리버 골드 FF백 요거하고 요소를 물 한 말에 80g 내지 100g까지 섞어도 괜찮아요. 녹여놨다가 같이 2번 정도를 더 주면은 55일 되면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기계모가 아니라 포트묘고요. 이렇게 해서도 키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땅에다 그냥 분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저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습 피해 받은 겁니다. 이거 다. 비가 많이 오니까 높은 데는 파랗고 깊은 데는 이런 데는 다 과습 피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과습 피해를 받으니까 토양에 거름이 있더라도 뿌리가 약하니까 이걸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습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망사 깔고 이게 이제 기계면인데 요즘은 뭐 어때요? 잘 길렀죠? 요게 이제 55일 육면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준 거죠. 이렇게 해갖고 분소수를 주고 이렇게 되죠. 이 셀 형성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셀 형성. 그래서 이제 한 55일 정도 돼버리면은 이 뿌리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뿌리가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됩니다. 기계 뭐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더라도 이게 부서지지 않아야 기계 정식할 때 좋죠. 근데 이 55일 만에 기계 정식하는 묘를 이렇게 키우기가 실은 쉽지는 않더라. 그래서 여기에 양분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2번 내지 3번을 갖다가 영양제를 줘갖고 이 뿌리를 발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이 60일이 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게 이제 노화묘로 돼버리죠. 또 뿌리가 더 많이 돌아갖고 좋은 것 같은데 심고 나서 여기 공간이 메꿔지지 않으면은 이게 또 뿌리 활착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50일 내지 55일에 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60일이 넘어가, 이게 뿌리 형성이 안 돼버리니까 60일 내지 65일만 해도 심거든요. 그렇게 심어버리면은 신둥이가 시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화묘를 심지 않는 게 좋다. 모종을 이렇게 침지시켜서 써도 좋아요. 이 양파묘도 이렇게 놓다가. 근데 양파묘 많으니까 위에다가 아까 같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뿌려주셔도 돼요. 이게 이제 제 6매장입니다, 완전. 그래서 요거 갖고 200리터 타갖고서 200장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나가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2018년도 11월 2일 날, 이제 여기 땅 살리기 집어넣고 엑스칼리버 정식하고, 여긴 정식을 그냥 관행재배를 낸 거거든요. 이분 밭이 3,000평짜리 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을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못 찍어갖고 여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반반을 한 건데, 처리한데, 안 한데. 이게 11월 24일 날, 22일 만에 월동전에 뿌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완주. 한쪽에는 걸음을 열고 한쪽에는 걸음을 안 연대 볼게. 관행, 여기는 이제 관행일로 한 거고요. 자기 하던 방법대로. 요거는 이제 제 거를 넣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말씀대로 뿌리 잘 난 것만 골로다가 여기다가 놓고, 안 난 거는 여기다 묻힌 겁니다. 예. 예? 뭐? 쌍구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미 모종에서 쌍구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모종에서 이제 너무 조기 파종을 하거나 이제 질소가 과다된 것들이 이제 쌍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보면은 이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 나가는 근모가 있습니다. 근모, 이 실뿌리. 이것이 발달이 잘 돼야 가뭄을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가 심어놓고 이게 11월 2일 날, 24일 날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엽서확보가 됐잖아요. 월동전에 이 엽서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미 결정 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금년같이 날이 춥고 적에도 땅들림 현상도 덜 나고 냉해 피해, 동해 피해도 덜 받죠. 언제 심었는데요? 11월 2일 날이요. 11월 2일 날 심었는데. 예. 24일. 예, 그렇죠. 그거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2월 15일 날, 지난해, 안자에다가 이게, 여기는 이제 13주를 심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녹색 멀칭 했죠? 여기는 이제 검은 멀칭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여기도 이거 무한이죠? 흑색 멀칭 해놨죠? 백색 멀칭 했죠? 근데 이거 처리한 거는 흑색 그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초기에 뿌리 내림이 늦다.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흑색 멀칭 하시는 것들이 좋잖아요. 검은 멀칭, 그린 멀칭, 이번엔 백색 멀칭까지 3가지 했는데 우리 거 처리한 게 똑같습니다. 지난해 이분 45kg 했어요. 지난해에서. 안자입니다. 안자.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셨고요. 이 비닐을 보시면은 이분들은 이 구멍을 왜 뚫어놨을까요? 비료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뭄. 이게 이제 수분이 많을 때 빨리 마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구멍은 안 뚫죠. 이제 8줄 그냥 딱 해버리니까 여기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밭이니까
여기서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예. 변산입니다. 이 신택수 사장님은 농협 전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셔갖고 이제 농사를 지시는데 이분이 이제 19년 3월 초서부터 FA백 한 10일 간격으로 10번을 준 거예요. 이 집 양파밭을 보면은 요게 여기서 얼마 될 것 같아요? 도둑이? 1m. 네. 요게 90하고 87에서 90 나옵니다. 그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제가 이제 이 생각을 바뀐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분이 양파를 심어갖고 이렇게 심어갖고 여기에 이제 5월 22일입니다. 엽수가 이때 봐서 13개가 확보가 됐어요. 5월 22일에. 양파가 이게 했습니다. 6월 19일입니다. 양파만 있잖아요. 이 집에 양파가 52kg 했어요. 근데 이걸 꿈 같은 얘기라고 그러죠. 농가들이 안 믿어요. 이렇게 됩니다. 풀이 다 어디 갔어요? 예? 잡초. 이 집에는 이제 잡초를 이제 물론 뽑기도 잘했지만은 여기는 이제 바사미드 처리를 했어요. 양파 심기 전에. 이제 바사미드 처리를 하면은 토양에 있는 살균, 살충이 이루어지면서 제초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이 헛골에서만 나오지. 그래서 이제 제초는 이미 그걸로 끝납니다. 이분의 양파가 이게 1kg 300, 1kg 200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니, 강사님 저 예습하시고 그걸 치가지고 그래 많이 온 거예요. 이제 제 4종 세트를 쓴 거예요. 4종 세트. 사장님은 하시는 거 예습하시고. 예, 그 쓴 분이죠. 예, 그대로 쓴 겁니다. 이제 월동전에 금붕어 확보를 하기 위해서 FA백을 2번을 뿌렸어요. 하나로 또 가고. 지난해 그 양반 4번 뿌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며칠 있으면 유튜브에 올릴 건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농협에, 변산농협에 450원씩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수익이 22,500원이에요. 2018년도에. 생산비가 10,000원이 들어갔다 해도 순수익이 12,5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만 잘 지면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고 또 비싸도 단위 면적당 수량이 안 나오면 돈이 안 된다는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누구네 양파인지 알아요? 강정들이 사과 양파거든. 예, 강경덕 사장님네 양파예요. 강 사장님네 제가 작년에 5월 11일 날 봤거든요. 작년에 4월 몇 월 달서부터인가 우리 강 사장님이 제 유튜브를 보고 제 걸 사용하셨는데 양파 이거 녹균병하고 잎마른병 왔잖아요. 습해 받아서 상태가 안 좋죠. 원인이 여기 사장님네 여기까지 송화가루가 있잖아요. 고랑에 배수가 안 돼갖고 물이 찼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대로 이렇게 보이죠. 물 고였다가 나간 자리 안 보여요? 여기 송화가루 차 있지 않아요? 두두 개. 예.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물이 좀 덜 고였어. 이날 제가 발이 빠져갖고 사진을 이게 얼비치게 찍어갖고 그랬는데 봐서 여기가 덜 들어간 데가 있고 여기도 여기 송화가루까지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여기도. 이 배수 관리 잘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강 사장님 거 찍어봤고요. 여기 고령 양파입니다. 여기 최 회장님 나가셨네? 여기 지금 오셨는데 여기 사장님은 제 하나로 또 가고 FA백 쓰고 안 쓰고 이것도 5월 11일 날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도 땅 살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 이후서부터 이제 3월 달인가 4월 달부터 이게 방제한 거거든요. 여기 잎마른병, 녹균병 난 거하고 확연히 차이 나죠? 우리 강 사장님 것도 아까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양파에 이제 그런 조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배수 관리를 잘못해줘 버리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 물이 비가 왔을 때 머물고 있다가 가는 거하고 그냥 오는 대로 잦아드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뿌리에 산소 공급도 안 되고 과습이 되니까 뿌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햇빛이 강하게 나면은 이제는 시들기도 하고 잎도 타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마늘, 양파 여기는 논이 많으니까 물을 주려고 그러면은 열흘 천기는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못 봐도 일주일 천기는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내 동네 날 가물어 갖고 물 주고 나면 비 와버리면 이거 멍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에 관주하실 때는 물이 흘러가더라가 머무는 시간이 너무 오래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안이나 이런 데는 밭이니까 스프링클러를 막 돌리고 그래도 괜찮지만은 논은 특히 관수 잘못돼 버리면은 안에니만도 못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죠. 그러니까 육묘 관리에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점 이제 해결책, 요게 이제 상토를 첫째 잘 써야 되고요. 이 고자리 파리가 안 들어가게끔 요걸 잘 해주시고, 이 싹이 올라왔을 때 이제 못 자라는 거, 이 꽃병이 났다, 뭐했다, 이거는 다 묘상에서 과습 관리입니다. 과습 관리. 이 과습하지만 않으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묘상에 요걸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하우스에서 육묘해나요? 노지에서 육묘해나요? 하우스? 노지? 그래서 이게 또 내 동네 잘 넣다가 양파 몸만 보면 또 비가 오네요.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파는 파종 시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쪽에 전남이나 이쪽에는 이 일반 만생종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0일에서 9월 한 15일 정도 이렇게 해갖고 정식을 11월 초에 이때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여기는 이제 여기가 좀 추운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제 날씨 이런 거를 잘 맞춰갖고 심으시면 되고요. 이 잘록병의 원인이 이게 이제 과습입니다. 이게 과습다. 그래서 이제 양파를 지금 모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거는 이제 200구짜리 트레이인데 기계모 같은 거 하시고 나서 양파 묘상에 트레이 깔고 위에 발라요? 안 발라요? 밟아요? 다들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걸 넣고 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양파 묘를 밟아 놓으면은 밟고 나서 비가 와버리면 배수가 안 돼. 과습 피해에서 이 꽃병이 훨씬 더 많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묘장, 공정 육묘장 같은 데는 묘상에다가 트레이를 띄워서 키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트레이를 띄워서 키우면은 뭐를 키울 수가 없어. 양분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이걸 밟아 놓고서 비가 많이 와버리면은 과습 피해를 받습니다. 오히려 아까 같이 벼몽성망가 같은 거 깔고 거기다가 놔도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대신 물은 좀 자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육묘는 제가 이제 여기 분들한테 이제 권장은 안 합니다. 이제 요새 이제 월동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오늘이 이제 3월 4일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일 간격일로 우리 사장님들이 5월 말까지 이제 양파밭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관리 잘했는데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녹인병입니다. 이제 녹인병, 흑색썩은병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록된 약재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FA백하고 하나로뚝을 갖다가 10일 내지 15일 간격일로 연면살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양파, 마늘에 제일 문제가 언제냐면 4월 25일서부터 5월 20일까지. 요때 이제 우리가 뭐가 많이 생기냐면 총체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 총체벌레 아세요? 이 총체벌레는 한 마리가 한 번에 알을 500개 낳아요. 근데 그거를 못 잡아주면은 양파가 끝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가 요즘에도 이제 어제도 작년 가보니까 비 오고 나니까 이렇게 물 돌고 있고 그랬는데 이 고랑을 지금 여기에 나갈 구멍이 없어. 이 고랑을 해줬어도. 그래서 나가는 구멍을 좀 크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날이 들으면은 지금 요즘에도 좀 골이 약건하져 계신 분들은 배토기를 여기 관리기 배토하시면 됩니다. 그럼 북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수 관리 배토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비가 시간당 3, 40mm만 와버리면은 양파 농사 끝납니다. 19년도에 비가 여기 5, 60mm만 더 왔으면은 이쪽에 양파 끝났을 거예요. 그때 이 배수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배수 관리를 첫째 잘 해주시고 온도가 높아버리면 한 방에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수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이런 밭들은 여기 지금 배토기 가면 됩니다. 이거 조금 더 말렸다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거 비 와버리면은 여기 그냥 물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토 관리를,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무안에 이제 기계 양파 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굴파리, 고자리파리, 총체벌레 이거거든요. 이거 마늘에다가 양파에다가 수확기에 이거 덤벼버리면은 배란간에 잎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요거 방제 시기가 4월 20일서부터 5월 20일
요 사이에 아주 철저히 방지해 주셔야 되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농약 주실 때 그때 좀 잘 해주십사.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녹균병 관리잖아요. 쭈꾸미병. 여기는 쭈꾸미병만 심한가요? 예. 그래서 이제 등록된 약제, 뭐 명작이라든지 미리카트라든가 이런 약 줄 때 같이 우리 FA백하고 하나를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난포자 형태의 잔재물에서도 많이 발생되고요. 비가 자주 오는 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녹균병 약에 이제 포름이라든가 니도밀이라든가 등록된 약제하고 섞어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해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온도는 이제 4도에서 25도, 묘에서도 발생이 되고요. 3, 4월에 강우가 많고 다습하고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갈 때 4월 중순, 5월 이때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때 잘해 주시고요. 이때 약 줄 때 요 하나로 뚝을 같이 섞어주면은 녹균병, 무름병, 아까 FA백 같이 섞어주면은 아주 상승 효과 좋습니다. 지난해 이제 우리 강 사장님 계속 뿌려보셨잖아요. 마늘하고. 요게 심연밭들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무안 쪽에는 이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흑반병도 생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방지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입마른병 피해 증상들이죠. 이게 이제 입마른병 때문에도 그렇고 총체 때문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방지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양파에 4월 20일, 5월 초 돼버리면은 온도 상승기에 정선에 강우가 되고 비분이 떨어지면 이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면살포로서 이제 비분을 떨어지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지. 이게 녹병입니다, 녹병. 흑색석은병, 이 토양에서 많이 나타나죠. 아까 미스테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무름병이죠. 요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동해 피해받은데 이 양파를 뻐겨보면은 이 속에 그냥 다 물러 있습니다. 물러 있어. 그래서 등록된 약제 주실 때 요거 잘 해주십니다. 금년에 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생 양파에 지금 이런 피해가 커버리면은 중만생종 양파도 당겨 먹게 되겠죠. 올해 이제 조생이 올해 금년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만생종을 잘 키워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요게 제가 고흥 가서 뽑은 거거든요. 요렇게 된 겁니다, 요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파리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까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서 뽑아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도 양파, 마늘에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드름병, 균상 여기 있고요. 이건 이제 신생역병도 여기 있고요. 이게 총체입니다, 이게. 하얗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 며칠 사이에. 그래서 이게 한 마리가 400, 500마리씩 알을 낳기 때문에 이게 초기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흡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흡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앉는 겁니다. 이건 이제 줄, 이파리,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파밤나방은 이제 여기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테고요. 응애. 여긴 논이니까 응애 피해가 별로 안 나타날 겁니다. 응애 피해도 이게 심합니다, 이거. 이것도 미숙탭이 연작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앞으로 등록된 약제에다가 하나로 뚝 FA백 10일 간격일로 앞으로 8번 내지 9번만 주시면은 우리 사장님들 농사 40kg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요. 강사님 약 7절에 그러면 저 금방 들어간 그 약을 치면 그게 잡힙니까? 예. 요게 잡히는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무름병 있죠? 무름병, 녹균병 이런데 살균제하고 같이 섞어주면 약의 효과를 더 증진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에서 뽑은 추출물이기 때문에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갖고 구비대를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이게 마늘, 양파 수확할 때까지 잎이 쌩쌩합니다. 대가 쌩쌩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땅 살리기 유기질 들어가고 요거 종자 처리하고 요거를 10번을 줬을 때 월동전에 2번,
월동무에 8번 줬을 때 평당 1,000원 더 들어갑니다. 1,000원. 그래서 우리가 생산비가 7,500원 들어가시는 분들은 8,500원. 그 정도 더 들어가고 수확량은 마늘은 1kg 이상. 양파는 토양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5kg에서 뭐 10kg까지도 더 나오고 그러니까 응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장님들한테 와서 꼭 우리 거 쓰라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이라도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30년, 40년을 지셔도 매뉴얼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노하우를 갖고 지시는데 제4종 세트 농법을 갖고 다만 사장님 농사에다가 1,000평이 되는가 이렇게 사장님 관행농법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내년에 잘 되면은 이게 이제 매뉴얼이 되는 거고 이게 잘 되면은 합천의 쌍병 농협의 시스템을 이제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상품이 나오도록 농사를 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교육은 끝마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한 것도 우리 사장님들 이제 유튜브에 찍어갖고 또 다음 주 되면은 제가 편집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심심하시면은 자다가 잠 깨시면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 여기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또 농사가 저절로 잘 됩니다.